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단열재 심층 탐구입니다. 단열의 역사는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물의 털, 식물의 섬유 조직 등을 이용해서 추위를 막는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단열재입니다. 단열의 원리는 공기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동물의 털이나 실을 이용해서 공기층이 만들어지는 가볍고 두툼한 어떤 것을 만들면 그 속에 공기층이 열 존도를 막아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단열재가 나오기 전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로 단열재를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단열재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이불을 만드는 정도로만 단열재를 사용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단열재가 생산이 되면서 건축물에 단열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건축을 현장에서 배우신 분들이 단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에 단열재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건축을 현장에서 배우고 따로 단열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단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열재의 주 재료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물은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모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물이 아닌 물질은 모두 무기물입니다. 대표적인 무기물은 유리, 암석 같은 것들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외부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유기물의 대표는 석유입니다. 현대의 많은 유기 화합물들은 대부분 석유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인공적으로 싸게 단열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단열재는 옷과 이불만이 아니라 건축물에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밝혔듯이 심층 탐구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 열 관류율, 투습 저항 등 단열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열의 정석 1, 2, 3편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단열의 기본 원리는 공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상당히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용 외투를 만들 때 오리털 같은 것을 넣어 가능한 부풀려서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솜을 넣은 두툼한 이불도 솜이 가라앉지 않고 충분히 부풀려 있을 때 가장 따뜻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가장 좋은 단열재라면 그냥 옷을 풍선으로 만들어서 속에 공기만 넣으면 되는데 왜 오리털이나 솜 스펀지 같은 것들을 이용할까요? 공기는 흐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는 유동성이 높은 물질이라 쉽게 이동합니다. 즉, 이동을 통해서 열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공기를 단열재로 사용하려면 이 대류를 막아서 공기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가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두지 못한다면 장애물을 촘촘히 설치해서 이동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방울로 가두는 방법으로 만든 단열재는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반면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만든 단열재는 부드럽습니다. 눌러보면 느낌이 스폰지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방법을 클로즈드 셀이라 부르고 공기가 통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을 오픈 셀이라 부르겠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우레탄 폼 같은 폼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를 말할 때 쓰는 말이지만 단열재 전체를 놓고 봐도 공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보는 클로즈 셀 방식의 단열재는 EP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볍지만 눌러보면 상당히 단단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스폰지도 일종의 단열재인데 상당히 부드럽고 누르면 쉽게 들어가고 물을 쉽게 흡수합니다. 그렇지만 스폰지는 건축 단열재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습기를 잘 흡수하고 부드러운 단열재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용 단열재는 글라스울입니다. 유리에서 실을 뽑아서 솜처럼 만든 것입니다. 솜처럼 부드럽고 습기도 잘 흡수합니다. 클로즈드 셀 형태는 내부 공기를 완전히 가두기 위해서 각 셀이 밀폐되어 있으므로 습기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즉, 투습 저항이 높습니다. 오픈 셀은 솜과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습기를 잘 흡수합니다. 목조주택에서 글라스울을 주 단열재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투습 저항이 너무 높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열재와 목재 사이에 습기가 갇혀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이 많은 분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보다 더 안정된 기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더 단열 성능이 높은 단열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레온이라고 많이 불리는 CFC, 공기 중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공기보다 안정성이 높은 잘 안 움직이는 기체들이라 공기보다 나은 단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가스를 이용한 단열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PS라 불리우는 단열재가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소핑크라고 많이 불리는데 스티로폼이 그렇듯이 이것도 특정 회사의 상표 이름입니다. XPS 또는 압출법 단열재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XPS는 공기보다 단열 성능이 좋은 어떤 기체를 클로즈드 셀에 가두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 가스가 새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므로 이 가스가 새지 않기 위해서 튼튼한 셀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체를 가둘 정도로 셀이 튼튼하니 투습 저항은 매우 높아서 거의 완전한 방습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에 직접 닿는 부분에 단열이 필요할 때 XPS를 사용하도록 공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를 셀에 가두어 놓은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까요? 현재의 기술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공기 이외의 가스를 이용하는 성능이 좋은 단열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 성능이 저하됩니다. 즉, 서서히 가스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스가 빠져나간 XPS는 단열 성능에서 EPS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가스가 빠져나간 자리를 공기가 차지할 것이므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국건설연구원 수석연구원인 이승원 등이 발표한 환경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건축용 단열재의 열 전도율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압출법 보온판 1호의 경우 설치 후 불과 60일 이후에 KS 규격을 미달하는 수준으로 단열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XPS와 유사하게 공기 이외의 가스를 이용하는 경질 우레판 보온판도 테스트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시간 경과에 따라 단열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EPS, 즉 비드법 보온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단열 성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공기 이외의 기체를 이용하는 단열재들은 이름은 하나로 불리지만 그 속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단열재라 할지라도 한 가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온 계열이 단열 성능이 좋지만 지구 환경 문제로 점차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HCFC, 시클로펜탄, COT 등으로 가스를 대체하는 추세인데 환경에 별 문제가 없는 가스들은 그만큼 단열 성능도 떨어져서 공기를 채우는 것이나 별 다름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기 이외의 가스를 충진하는 단열재들은 상황에 맞는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철판과 플라스틱 등으로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냉장고의 벽체,
문짝 등이 대표적입니다. 냉장고 벽체는 부피는 작게 만들어야 하고 단열 성능은 매우 높아야 하므로 이러한 공기 이외의 기체를 사용하는 단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냉장고는 대부분 시클로펜탄을 사용하는 경질 우레탄 폼을 단열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프레온 계열을 많이 썼지만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러한 단열재를 규제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클로펜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내 건축에서는 이런 고성능의 단열재는 도심 아파트 같은 고가 건축물의 내단열로 많이 사용합니다. 평당 단가가 비싼 아파트의 경우 내부 면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열재 두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경우 벽체 두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큰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러한 고성능 단열재는 값이 비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 성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법령으로 다양한 단열재 관련 규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의 별표에는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열 관리율표, 단열재 등급 분류, 단열재 두께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 시 설계 도면이나 시공 도면에 보면 단열재를 어떤 것을 얼마만한 두께로 시공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법령에 정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이 법령에서 말하는 단열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드법 보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드법 단열재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가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EPS 단열재를 말하는 것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일반 EPS, 2종은 난연 기능이 포함된 EPS를 말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 색상이 회색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이 2종입니다. 회색으로 된 입자가 불이 붙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비드법 2종 단열재의 경우 불을 붙여도 계속 타지 않고 곧 꺼집니다. 비드법 단열재는 1종, 2종으로 나뉘고 다시 1호에서 4호로 분류됩니다. 호수는 숫자가 작은 것이 더 비싸고 단열 성능이 좋으며 밀도가 높아서 더 단단합니다. 호수가 있는 단열재는 모두 비슷한데 낮은 호수일수록 밀도가 높고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단열재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 가스, 셀 크기, 셀 구성체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스의 성능이 단열재 성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셀의 크기와 셀 구성체의 성분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셀이 작을수록, 즉 밀도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셀을 구성하는 물질 자체의 열 전도율이 낮으면 당연히 전체 단열 성능도 좋아집니다. 다시 단열재 종류로 돌아와서 압출판, 보온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XPS가 이에 속합니다. 셀 내부의 공간을 공기가 아닌 가스로 채우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EPS와 셀 구성체는 폴리스틸렌으로 동일하고 성형을 하는 과정이 압출을 통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불립니다. 고온 고압에서 뽑아낼 때 발포제가 감압되면서 특정 가스 방울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EPS와 동일하지만 밀도가 높고 빈 공간을 공기 대신에 공기보다 안정되고 단열성이 높은 가스를 사용하는 점이 다릅니다. 우레탄 폼 보온판은 우레탄을 주 원료로 만들어지는 단열재입니다. 건축 시에 많이 사용하는 스프레이 방식의 우레탄 폼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우레탄 폼은 경질과 연질로 나뉘는데 경질은 일정 시간 후에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말하고 연질은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질 우레탄 폼은 경화되면서 부피도 일정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딱딱해진 다음에 약간의 유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창틈이나 단열재 연결부 등에는 연질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레탄 폼은 셀 구성체의 종류에 따라 PUR과 PIR로 나뉘는데
PIR은 난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두 우레탄 폼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므로 난연성까지 확인하려면 원재료가 PUR인지 PIR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레탄 보온판도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2종은 천 또는 알루미늄 같은 표면을 두고 그 사이에 우레탄이 충진된 형태를 말하고 1종은 그 표면이 없이 우레탄만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대부분 2종을 사용합니다. 제조 공정상의 이유로 1종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레탄 보온판도 비드법 보온판처럼 호수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 있습니다. 즉, 호수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 압축 강도가 높고 비쌉니다. 우레탄 보온판 외에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수성 연질 우레탄 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성 연질 폼으로 줄여서 부르고 수성이 들어가서 뭔가 무기물 같은 느낌을 주지만 1단 우레탄과 동일합니다. 수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발포 시 물을 투입해서 발포하기 때문인데 물 자체가 발포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폼 원재료 내의 화합물이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발포를 하는 방식으로 일반 우레탄 폼 제조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반 우레탄과 마찬가지로 태우면 유독가스를 내뿜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라스울 보온판은 유리섬유를 주재료로 만들어지는 무기질 단열재입니다. 주성분이 유리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녹을 때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열재는 그 밀도에 따라 24K, 48K, 64K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수치가 높습니다. 즉, 이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고 값도 비쌉니다.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단열재는 법령에 의거하여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있습니다. 가등급이 단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각 등급별 단열재의 열 전도율은 그림과 같습니다. 단열재를 구입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열 전도율, 열 관료율, 등급, 호수 등이 표시됩니다. 포장에 정확한 표시가 없으면 업체에 요구하여 시험 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열재 생산 회사라면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시험 성적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에는 열 전도율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열 전도율을 이용하여 원하는 단열재 두께를 대신하여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열재 등급 분류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네랄 울, 세라믹 울 등의 불연 단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들은 워낙 가격이 비싸서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시공 방법조차 아직 없습니다. 이 단열재들은 무기질로 된 특성, 즉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글라스울과 비슷하지만 글라스울은 열에 의해서 녹는 반면 이 단열재들은 녹지도 타지도 않습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화재 상황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공기나 가스를 이용하는 단열은 앞에서 살펴본 단열재 외에 유리창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페어유리라고 많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공간을 두고 밀폐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공기가 아닌 아르곤 같은 가스를 주입하면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단열재의 경우에도 알아봤지만 이 가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르곤 가스 등을 주입한 창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열재를 이야기할 때 단열 성능 외에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 요소는 화재 대응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법령에 의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나뉩니다. 불연을 난연 1등급, 준불연은 난연 2등급, 난연은 난연 3등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는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불연제는 불을 붙여도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하고 그 질량도 30%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불연제는 10분 동안 가열 시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연제는 5분 동안 가열 시 구멍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난연재료의 사망에 보면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라 불리는 자재를 말합니다. 철판의 두께가 0.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화재에 취약한 EPS 심재를 가진 샌드위치 판넬도 철판의 두께가 일정 이상일 경우 난연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난연 2등급 인정을 받는 샌드위치 판넬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연 재료에 대해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로 마감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재가 난연성이 없더라도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로 마감된 경우에는 난연 자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복합 자재가 아니라 주택 시공에 적용해 본다면 주택의 벽체가 어떤 자재로 시공이 되었던 내부의 석고 보드를 12.5mm 이상 시공이 되면 그것은 난연 시공이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많은 시공 현장에서 내부의 석고 보드를 2장씩 시공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화재에 대비한 좋은 시공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